네, 안녕하세요. 5학년 학생 여러분. 5월 12일 화요일 5학년 과학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학년 과학 수업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살펴보면은 지난 시간에 이제 선생님이 이제 온라인 배움터에 어떤 친구가 이제 알코올 그 온도계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코올 온도계에 관한 내용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온도계는 선생님이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운 것은 세 가지 종류를 알려줬습니다. 귀체온계와 적외선 온도계와 알코올 온도계. 이 세 가지 종류의 온도계가 있을 때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온도계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체온 제계로 체온을 측정할 수가 있었고요. 적외선 온도계로 고체 물질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알코올 온도계로는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네, 알코올 온도계로는 이 주로 액체와 기체의 온도를 측정할 때 우리가 알코올 온도계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기계나 전기식으로 하는 게 아니면 우리가 보통 그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온도계는 알코올 온도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알코올 온도계와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 번만 살펴보겠습니다. 스위스에 맞는 온도계를 사용하여 여러 장소에서 물질의 온도를 측정해 봅시다. 먼저 온도를 측정하고 싶은 여러 장소를 정합니다. 그 다음 각 장소에서 온도를 측정하고 싶은 물질을 정하고 스위스에 맞는 온도계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이때 고체 물질의 온도는 적외선 온도계로 측정해야 하고 액체나 기체 물질의 온도는 알코올 온도계로 측정해야 한답니다. 자, 이제 스위스에 맞는 온도계를 사용해 교실과 운동장에 있는 물질의 온도를 측정해 봅시다. 먼저 교실에 있는 물질의 온도를 측정해 보겠는데요. 적외선 온도계로 측정한 화분의 온도는 섭씨 13.0도이고 벽의 온도는 섭씨 13.1도, 책상의 온도는 섭씨 13.2도네요. 한편 알코올 온도계로 측정한 어항 속 물의 온도는 섭씨 22.0도이고 교실 내부의 기온은 섭씨 13.5도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운동장으로 나가 여러 물질의 온도를 측정해 볼까요? 적외선 온도계를 이용해 운동장 크기의 온도를 측정해보니 햇빛이 비치는 곳의 온도는 섭씨 13.7도이고 남은 분들의 조금만 넘겨서 봅시다. 자, 여러분 지금 볼 수 있는 이 온도계가 바로 알코올 온도계입니다. 그래서 운동장의 기온을 알코올 온도계로 측정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운동장에 있는 기체의 공기의 기온을 이 알코올 온도계로 측정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 알코올 온도계 보이죠? 자, 이 알코올 온도계를 통해서 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기체, 즉 공기의 온도를 측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되고 우리 이 부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이번 시간에 배운 온도계 세 가지를 모두 골라봅시다. 라고 했을 때 귀체온계, 적외선 온도계, 알코올 온도계 이 세 가지를 고를 수 있었습니다. 전자온도계는 이번 시간에 배우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온도계 중에서 딱딱한 고체 물질을 측정할 때 주로 쓰이는 것은 무엇이냐면 적외선 온도계 맞습니다. 잘 풀어주었습니다. 자, 물이나 공기의 온도를 측정할 때 쓰는 것은 여기 알코올 온도계예요. 그래서 적외선 온도계는 딱딱한 물질을 측정할 때 쓰이는 것이고 알코올 온도계는 액체나 즉 물이나 공기를 측정할 때 알코올 온도계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문제를 해석해서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리 교과서 몇 쪽인지는 보면 알 것 같아요. 우선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 기억으로는 이 캔 온도계 캔을 통해서 두 물질이 접촉할 때 나타나는 두 물질의 온도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그래서 접촉한 두 물질의 온도가 변하는 까닭은 열의 이동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열은 온도가 높은 물질에서 온도가 낮은 물질로 이동한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물질의 온도가 변하는 까닭은 열의 이동 때문이고, 온도가 높은 물질에서 낮은 물질로 이동한다는 것을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34, 35쪽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열의 이동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 이번에는 열의 이동 중에서도 고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뜨거운 찌개에 숟가락을 담가두면 찌개에 직접 닿지 않았던 숟가락의 손잡이가 뜨거워집니다. 숟가락과 같은 고체에서 열은 어떻게 이동하는지 알아봅시다. 한번 볼까요? 아, 뜨거워. 왜 숟가락의 손잡이가 뜨거워졌지? 다들 이러한 상황이 한두 번쯤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고체에서의 교체에서의 열의 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고체에서 열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실험을 통해 알아볼까요? 실험에 앞서 인명 전체에 열 분석 딱지가 붙은 세 가지 모양의 불판을 준비합니다. 먼저 길게 자른 불판을 스탠드에 매단 후 툴을 이용하여 불판의 한쪽 끝부분을 가열하면서 열 분색 붙임딱지의 색깔 변화를 관찰해 봅시다. 가열한 곳에서부터 색깔이 변하기 시작하더니 점점 주변까지 변하다가 구리판 전체의 색깔이 변했어요. 이번에는 정사각형 구리판의 한 꼭지점을 가열하면서 열 분색 붙임딱지의 색깔 변화를 관찰해 볼까요? 이전과 같이 가열한 꼭지점 부분의 색깔이 변하기 시작하더니 점점 넓어지면서 구리판 전체의 색깔이 변했네요. 자, 마지막으로 가운데가 뚫린 구리판의 한 꼭지점을 가열하고 색깔 변화를 관찰해 봅시다. 가열한 부분에서 시작하여 구리판이 연결된 곳을 따라 색깔이 변하는데요. 구리판이 연결되지 않은 쪽으로는 변화가 없습니다. 실험 결과 구리판에 붙인 열 분색 붙임딱지는 가열한 곳에서부터 구리판을 따라 색깔이 변하였는데요. 이처럼 구리판과 같은 고체에서 열은 가열한 부분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고체 물질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부분으로는 열이 이동하지 않는답니다. 자, 선생님이랑 실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어려운 실험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고체를 세 가지를 준비해요. 그래서 이 고체의 특징은 열이 가해지면 붉은색에서 점점 하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실험 도구들을 준비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초에 불을 붙여 보겠습니다. 자, 초에 불을 붙이게 되면은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이 붉은색의 구리판은 어떤 식으로 색깔 변화가 이루어질까요? 네, 점점 구리판이 흰색으로 변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붉은색 구리판이 점점 흰색으로 변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조금 넓이가 넓은 구리판은 어떻게 변해갈까요? 마찬가지로 구리판이 점점 더 열이 번져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가하게 되면 열이 번져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발굽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살펴봅시다. 불을 붙였을 때 점점 더 다시 한번 볼까요? 근데 여기서는 다른 부분과 조금 다른 것이 있어요.
이렇게 연결되지 않은 부분에서는 색깔이 바로 변하지 않아요. 물론 이 열이 이렇게 가서 할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일단은 이 실험에서 봤을 때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의 그 불이 열기가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즉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불도 그냥 넘어간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확한 용어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고체에서 열은 가열한 부분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다시 한번, 고체에서 열은 가열한 부분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두 번째, 고체 물질이 연결되지 않은 부분으로는 열이 이동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고체에서 열은 가열한 부분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연결되지 않은 부분으로는 열이 이동하지 않습니다. 자, 연결되지 않은 부분으로는 열이 이동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 실험 관찰에 배운 내용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실험 관찰 17쪽입니다. 자, 한 번 더 알려주겠습니다. 알려줄게요. 실험 관찰 17쪽입니다. 실험 관찰 17쪽입니다. 세 가지 모양의 구리판을 가열할 때 열변색 붙임딱지의 색깔이 변하는 방향을 화살표로 그려봅시다. 세 가지 모양의 구리판을 우리는 가열할 수 있습니다. 길게 자른 구리판은 자, 어떤 식으로 열이 이동하게 될까요? 네, 이런 식으로 화살표 모양을 그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정사각형 구리판은 열이 어떤 식으로 이동할까요? 네,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말발굽 모양 구리판은 어떤 식으로 열기가 이동할까요? 네,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데 주의할 점, 여기를 넘어서 이동하지 않습니다. 고체에서 열은 고체 있는 부분까지만 이동을 해요. 화살표가 이렇게 쭉 넘어서 열이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17쪽, 실험관찰 17쪽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자, 이 부분 다 같이 써줄 수 있도록 합니다. 가열한 부분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열이 이동한다. 자, 다시 한번, 가열한 부분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열이 이동한다 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한번 볼까요? 구리판을 가열할 때 열은 무엇을 따라 이동하는지 써봅시다. 열은 구리판을 따라 이동하게 되겠죠. 다시 한번 볼까요? 가열한 부분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열이 이동해요. 그런데 열은 구리판을 따라서 이동합니다. 즉 열이 점프하거나 뛰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정해진 구리판을 따라서 열이 이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실험 관찰 정리했으니까 이제 교과서 다음 부분 한번 살펴볼까요? 자, 고체 물질을 가열하면 그 부분의 온도가 높아집니다. 이때 온도가 높아진 부분에서 온도가 낮은 부분으로 열이 이동합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주변의 온도가 낮았던 부분도 점점 온도가 높아집니다. 우리가 이런 예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고기 구울 때 이동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렇게 데운 불판은 열이 이쪽만 데워지는 게 아니고 점점 더 이렇게 열이 이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기를 구울 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열이 이곳에만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기가 타버리겠죠. 자, 이렇게 골고루 다 이동하기 때문에 골고루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맛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과서 다음 부분을 볼까요? 자, 고체 물질의 종류에 따라 열이 이동하는 빠르기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지금 연달아서 수업을 할 때 배운 내용은 이동한다 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고체 물질에서는 열이 이동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런데
종류에 따라 빠르기는 어떻게 될지도 한번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동은 하는데 이 세 개, 구리판, 유리판, 철판 중에서 가장 속도가 빠르게 열이 이동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볼 수가 있겠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구리판, 유리판, 철판 중에 열이 가장 빠르게 이동하는 게 무엇인지, 가장 느리게 이동하는 게 무엇인지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실험에 관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알아봅시다. 고체 물질의 종류에 따라 열이 이동하는 빠르기를 비교하는 실험을 해봅시다. 먼저 구리판, 유리판, 철판에 버터 조각을 붙여 버터가 녹는 빠르기를 비교해 볼까요? 구리판, 유리판, 철판의 끝부분에 크기가 같은 버터 조각을 붙여주고 비커에 각각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 면장갑을 낀 채 버터에 물이 닿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비커에 같은 온도의 뜨거운 물을 동시에 부어주세요. 그리고 뜨거운 수증기에 의해 버터가 녹지 않도록 두꺼운 종이로 비커의 윗부분을 각각 덮어줍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는 동안 각 판에 붙어있는 버터의 변화를 관찰하면 되는데요. 과연 어느 판에 붙어있는 버터가 가장 먼저 녹을까요? 네, 구리판의 버터가 가장 먼저 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철판에서도 버터가 녹기 시작하고 좀 더 시간이 지나자 유리판에서도 버터가 녹기 시작합니다. 실험 결과 구리판, 철판, 유리판의 순서대로 버터가 녹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구리판 제일 빨리 녹고, 유리판 제일 늦게 녹고, 철판 가운데로 녹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이에요. 자, 빨리 녹는 순서는 구리 먼저, 그 다음 철판, 그 다음 유리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구리판, 유리판, 철판에 열변색 붙임딱지를 붙여 열변색 붙임딱지의 색깔이 변하는 빠르기를 비교해 볼까요? 먼저 비커에 뜨거운 물을 붓습니다. 그런 다음 열변색 붙임딱지를 붙인 구리판, 유리판, 철판을 스탠드에 내려고 서서히 내려 비커에 동시에 넣어줍니다. 이제 각 판에 붙인 열변색 붙임딱지의 색깔이 변하는 빠르기를 비교해 봅시다. 네, 판의 종류에 따라 열변색 붙임딱지의 색깔이 변하는 빠르기가 달라요. 구리판에서 가장 빠르고 철판, 유리판 순으로 변했어요. 아하! 구리판, 철판, 유리판에 붙인 버터의 녹는 빠르기가 달랐던 까닭은 구리판, 철판, 유리판에서 열이 이동하는 빠르기가 다르기 때문이군요. 이처럼 고체 물질은 종류에 따라 열이 이동하는 빠르기가 다르답니다. 네, 동영상 있는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처음에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 속에 각각의 판을 넣어놨죠. 그래서
구리판이 제일 빨리 녹고 그 다음 철판, 그 다음 유리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리판, 철판, 유리판 순서대로 버터가 녹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 이제 열변색 붙임딱지, 즉 열이 가해지면은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그러한 딱지를 붙였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어떻게 되냐면 자, 이런 식으로 똑같이 변하는 게 아니고 구리판 먼저 변하고 그 다음 철판. 자, 구리판 먼저 많이 변했죠. 그 다음에 철판이 변하고 제일 마지막에 유리판이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물질의 종류에 따라 열의 이동하는 빠르기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험 결과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고체 물질의 종류에 따라 열이 이동하는 빠르기가 다르다. 그러면 선생님이랑 우리 실험 관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실험 관찰 18쪽입니다. 실험 관찰 18쪽이에요. 실험 관찰 18쪽입니다. 시간이 지나는 동안 각 판에 붙어있는 버터가 빨리 녹는 순서대로 구리판, 유리판, 철판을 나열해 봅시다. 버터가 어떤 판이 제일 빨리 녹았죠? 네, 구리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엔 어떤 판이었죠? 철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는 어떤 판이었죠? 유리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열변색 붙임딱지의 색깔이 빨리 변하는 순서대로 구리판, 유리판, 철판을 나열해 봅시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리 제일 빨리 녹고 철, 그 다음 유리판 제일 늦게 녹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결과를 정리를 해서 한번 이 성질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체 물질은 종류에 따라 열이 이동하는 빠르기가 다른데요. 유리보다 금속에서 열이 더 빠르게 이동하고 또 금속의 종류에 따라서도 열이 이동하는 빠르기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고체 물질의 종류에 따라 열이 이동하는 빠르기가 다른 성질을 이용한 물건들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빵 굽는 틀은 열이 이동하는 빠르기가 빠른 금속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열이 고르게 전달되어 빵이 잘 구워지죠. 반면 컵사개는 열이 잘 이동하지 않도록 공기가 들어있는 골판지로 만들어요. 그래서 컵에 뜨거운 음료를 담아도 손에 열이 잘 전달되지 않는답니다. 한편 주전자의 몸체는 열이 잘 이동하는 금속으로 만들고 주전자의 손잡이는 열이 잘 이동하지 않는 플라스틱으로 만드는데요. 그러면 주전자의 몸체는 빨리 뜨거워지지만 주전자의 손잡이는 쉽게 뜨거워지지 않는답니다. 골판지나 플라스틱처럼 열이 잘 이동하지 않는 물질을 사용하면 열의 이동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렇게 두 물질 사이에서 열의 이동을 줄이는 것을 단열이라고 하고 단열을 이용한 물질을 단열재라고 합니다. 우리는 생활에서 단열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집안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집을 지을 때 벽이나 바닥, 천장에 단열이 잘 되는 단열재를 사용하기도 하고 따뜻한 물이나 차가운 물의 온도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 단열이 뛰어난 보온병을 사용하기도 한답니다.
우리 교과서 내용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쪽수는 36쪽과 37쪽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고체 물질의 종류에 따라 열이 이동하는 빠르기가 다른 성질을 이용한 물건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주전자의 바닥은 열이 잘 이동하는 금속으로 만들지만 주전자의 손잡이는 열이 잘 이동하지 않는 나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듭니다. 두 물질 사이에서 열의 이동을 줄이는 것을 우리는 단열이라고 합니다. 집을 지을 때 집의 벽, 바닥, 지붕 등의 단열재를 사용하면 겨울이나 여름에 적절한 실내 온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는 고체 물질이 종류에 따라 열이 이동하는 속도가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열이 이동하는 속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른 속도를 이용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어떠한 물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전자 바닥, 빨리 끓어야겠죠? 그래서 열이 잘 이동하는 금속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주전자의 손잡이는 열이 이동하면 손이 뜨겁겠죠? 그래서 열이 이동하지 않는 나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듭니다. 두 물질 사이에 열의 이동을 줄인 것을 우리는 단열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 볼까요? 두 물질 사이에 열의 이동을 줄이는 것을 우리는 단열이라고 합니다. 집을 지을 때 집의 벽, 바닥, 지붕 등의 단열재를 사용하면 겨울이나 여름에 적절한 실내 온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두 물질 사이에서 열의 이동을 줄이는 것을 단열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집을 지을 때 단열재를 사용하면 적절한 실내 온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생활에서 단열을 이용한 단열을 이용한 집 짓기가 있겠죠. 보통은. 자, 그래서 이번 시간 과학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